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구구단 이제 JSP를 만들었죠.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구구단 JSP를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호출을 했었어요. 자, 요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X가 실행이죠. 자, 여기 딱 들어가 보면, 자, 처음에 뭐 이거는 index.html 파일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 자, 입력을 해야겠죠. 구구단 .jsp. 자, 그냥 입력하면 근데 오류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러냐면 지금 단이라는 값이랑 리미트라는 값을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만 입력하면 받아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뭐 당연히 구구단, 그러니까 서블렛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그냥 이제 뭐 이렇게만 접근해도, 뭐 예를 들어서 단만 접근해도 자, 구구단 RQ를 이제 도입을 해놨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이제 입력을 안 하면 뭐랄까 그냥 이제 뭐 0 디퍼트 밸류 RQ를 도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의 값이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여기다가 이걸 안 써놨구나. %t 이렇게 반영이 되려나? 그쵸? 0이 이렇게 반영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거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d 쓰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0이 나오는 건데, 단값을 입력을 안 하면 이렇게, 만약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5 나오죠. 뭐 5단이라 할까요? 여기 5단 %d 단 이렇게 씁시다. 뭐 h1 써도 되고 상관없는데, 여튼간에 이렇게 이제 5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5단까지 나왔는데, 리미트도 이제 어디서 받아야 돼요? 리미트도 파라미터로 이제 데이터를 넘겨줘가지고 이제 뭐 그냥 이제 그쵸, 잘못 입력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단이라는 값이랑 단의 값을 5, 만약에 입력 안 하면 당연히 0 디폴트 밸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디폴트 밸류도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get int param이라는 메서드를 RQ에서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저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 파라미터를 이제 리퀘스트한테 이제 get parameter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요 param name이라는 거를 지금 이제 넘겨받은 거죠, 매개 변수로. 인자값으로 받아가지고 이 녀석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밸류를 저장을 해주는 건데, 값을. 근데 밸류가 널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저번에도 어제 이제 봤듯이 이 리퀘스트에는 기본적으로 밸류가 스트링 또는 널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넘겨받은 이 인자값이 이제 밸류로 들어오는 건데, 그 밸류가 입력이 안 됐다. 즉, 그러니까 요렇게 입력이 안 됐다. 단만 입력이 됐다. 그러면 디폴트 밸류를 지금 넘겨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요? get int param 요 녀석 들어가 보면, 구구단 여기 보시면 디폴트 밸류로 우리가 0을 넘겨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9로 바꾸면 당연히 9까지 곱한 9단이 나오겠고, 9로 바꾸면 9까지 곱한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널이다. 근데 뭐 그냥 return 인티저 파스인트 할 수 있지만, 고객이 뭐예요? 제대로 값을 입력을 안 하는 경우, 그게 무슨 의미다? 고객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어요. 뭐 단의 값을 4단. 그러면 얘는 숫자가 맞지만 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뻗어버린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넘버 폼의 인셉션이라 해가지고 요 예외 에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 입장에서 바로 뻗는 걸 보여주는 것보다 뭐가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티저 파스인트 해가지고 트라이 캐치로 걸러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고객이 제대로 입력을 하면 요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게 아니다 하면 그냥 디폴트 밸류를 보여주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RQ 어펜드 바디가 뭐냐.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쓰려면 어떻게 썼어야 돼요? 뭐 RQ가 아니라 뭐 REQ, 그 다음에 뭐랄까 RESP get writer RESP죠. 그 다음에 append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원래 HTML 코드를 적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RQ한테 아예 부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append body라는 걸 이제 만들어 놓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제
요 입력받은 어펜드 바디가 입력받은 걸 원래는 이제 ASML을 여기다가 우리가 직접 여기 안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펜드 바디라는 메서드한테 직접 일 처리를 맡기고 그 안에서 이제 RQ가 처리하게끔 만들어 준 거죠. 얘도 트라이 캐치로 감싼 이유는 안 감싸면 에러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감싸 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 관련된 인코딩인 거 여러분들 아실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RQ를 구현한 다음에 이제 뭐 구구단 서블릿 해가지고 이용을 했던 거죠. 자, 그럼 구구단 JS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서블릿의 단점이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HTML 코드를 여기다가 작성을 하게 되면 작성을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구구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런 코드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작성하고 있죠? 지금 자 보세요. 5 그다음에 제가 뭐 리미트 4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서블릿으로 작성을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코드가 HTML 코드가 굉장히 길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HTML 코드를 다 때려박는 게 좋은 건가? 좋은 건가를 생각을 해본 거죠.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다. 왜요? 가독성이 일단 떨어질 뿐더러 도대체 어떤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뭐가 뭐를 말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입을 한 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우리가 JSP라는 걸 도입을 하자. 왜요? JSP 안에서는 HTML 코드도 작성할 수 있을 뿐더러 또 뭐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바 로직을 적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요게 필수죠. 요게 이제 있어야 됩니다. 요것도 이제 한글 관련된 건데 요게 이제 무조건 있어야지 한글이 안 깨지고 잘 나와요. 요거 안 붙이면 에러까지는 아니지만 한글이 깨져요.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들 붙여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감싸야지 요 안쪽은 뭐라 했어요? 자바 세상이에요. 자바 세상. 자바 구역이다. 자바 세상이다. 그래서 이제 인트 단위랑 인트 리미트라는 걸 변수를 두고 뭐 인티저 파스인데 이거 왜 하는지는 아시죠? 왜냐면 리퀘스트 해가지고 get 파라미터 단의 값을 이제 파라미터 밸류를 가져오면 기본적으로 얘는 스트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문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는 형 변환, 즉 문장이 아니라 정수로 형 변환해서 들어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티저 파스인트를 해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JSP에서 여러분들 써줄 때 주의할 점은 뭐다?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REQ라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 안 되고 풀네임이 사실 리퀘스트입니다. 풀네임을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JSP에서 정해놓은 규칙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TML 코드를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H1은 이제 뭐 그 제목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TML상 제목 태그인데 그래서 이제 요렇게 쓰게 되면 이게 지금 문법이거든요. JSP 문법인데 이 단의 값을 받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안쪽은 퍼센트 이렇게 하면 이제 자바 세상인 건데 그러면 단의 값을 우리가 입력한 단의 값을 여기다가 치환이 되는 거죠. 만약에 4를 입력한다 그러면 4단 해가지고 치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자바 세상이에요. 여기 자바 세상. 그러니까 변수의 값을 표현할 때는 여기 는을 표현하는데 요거 이따가 요게 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바 세상 포문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요 문법이 조금 생소해서 쓰는데 난해했을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구구단점 JSP를 했을 때 자 어떻게 JSP 그 다음에 단의 값은 뭐 5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리미트 4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값도 출력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리퀘스트라는 변수를 만들지도 않았고 요런 걸 만들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가질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서블릿을 만들고 이제 HTTP 서블릿이라는 게 지금 있잖아요. 요 녀석 보이시면 그죠? 여기 보시면 이 HTTP 서블릿을 기본적으로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get과 두 post 뭐 대표적인 게 두 get 방식 뭐 포스트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HTTP public REQ 리퀘스트랑 RESP를 그러니까 리스폰스를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로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녀석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JSP를 실행을 하지만 그 JSP 자체가 실행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서블릿이 있다 해봅시다. 서블릿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로직 안에 들을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뭐 이게 하나의 뭐랄까 이미 구현된 서블릿 파일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이제 이미 구현된 서블릿 파일이다. 이미 구현된 서블릿 파일이다 했을 때,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든 JSP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JSP 파일이 어디에 요 사이에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JSP 파일이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되면서 이제 전반적인 서블릿 파일이 완성이 되는 건데, 요 위쪽 부분에 실제로 이제 리퀘스트 관련된 정의가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현을 따로 하지 않아도 리퀘스트에 관련된 게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요 리퀘스트라는 거를 이제 만들지 않아도 요렇게 이제 리퀘스트라는 요 녀석들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HTTP 서블릿 여기 보시면 오버라이드 보이시나요? 메서드 오버라이드.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볼 수 있나 모르겠네. HTTP 서블릿 여기 볼 수 있구나. 그러면 그쵸? 전 보면 두 개 같은 경우 다 이제 REQ랑 그리고 뭐 리스폰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로 값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제공되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요 REQ랑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매개 변수로 받게끔 되어 있어요. 받게끔. 이거는 규칙이에요, 규칙. 그럼 제가 정해놓은 규칙이 아니라 이거는 JSP 자체에서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그렇다고 이거를 뭐 다 외우고 할 필요는 없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메서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필수로 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데, 자 그래서 결론은 간단해요. 자 여러분들이 리퀘스트를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얘 자체만 보면 안 되고, 얘도 어차피 하나의 조각이에요. 얘네들도 다 조각들이에요, 조각들. 그러면 우리가 JSP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얘가 어딘가에 딸깍 딱 들어가서 끼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전체에서 보면 리퀘스트가 있어요. 리퀘스트가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서블릿에서 제공되어지는 이제 변수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외워야 돼요. 몇 가지를 외워야 되고, 이런 이제 get 파라미터 같은 경우도 이제 리퀘스트에서 제공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get 파라미터라든지 뭐 get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져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JSP 내장 객체라고 하거든요. 보통 JSP 내장 객체. 그럼 여러분들이 JSP 내장 객체라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막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JSP 내장 객체는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이제 리퀘스트라는 객체가 있죠, 그죠? 리퀘스트, 리스폰스라는 객체가 있고,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다른 객체들이 많습니다. 뭐 이거 이 사람 거보다 좀 더 잘 정리하는 게 없나? 이렇게. 그래서 총 9가지 이제 내장 객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다 외워야 되냐? 아니에요. 보통 많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 많이 쓰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난다, 내장 객체가 뭐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면 그때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리퀘스트와 관련된 이제 메서드가 있죠. 지금 우리가 쓴 게 요거예요. get 파라미터. 리퀘스트 객체가 제공되어지고 있는 get 파라미터라는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쓴 겁니다. 그럼 이제 get 파라미터에는 name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럼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거는 찾아가지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좀 잘 정리를 해놨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JSP 내장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